오늘은 4월 1일입니다. 만우절이에요. 거짓말해도 되는 날. 그런데 1976년 오늘 세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차고에서 서류에 서명했어요. 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날 그 차고에서 일어난 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당시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세 사람 중 한 명은 12일 만에 도망쳤고, 한 명은 나중에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고, 한 명은 처음부터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차고에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애플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 혼자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3명이었어요. 첫 번째 스티브 워즈니악. 이 사람이 진짜 천재예요. 회로를 보면 어떻게 더 적은 부품으로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애플 II를 실제로 설계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워즈니악이 없었으면 애플의 기술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성격이 좀 특이해요. 돈에 욕심이 없었어요. 나중에 애플이 엄청나게 성공해서 직원들한테 자기 주식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회사가 상장됐을 때 자기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는 걸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스티브 잡스.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회로를 직접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드 칼리지를 중퇴했어요. 재미있는 건 중퇴한 뒤에도 학교에 몰래 남아서 관심 있는 수업을 청강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캘리그래피 수업이 있었어요. 글자의 아름다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 그게 매킨토시 컴퓨터의 아름다운 서체로 이어졌어요. 당장 쓸모없는 것이 훗날 어떻게 연결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세 번째 로널드 웨인. 두 스티브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경험 있는 사업가였고 계약서를 쓰고 행정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이야기는 따로 해야 해요. 조금 뒤에. 자, 로널드 웨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1976년 4월 1일 애플이 창업됐어요. 지분 구조는 이랬어요. 잡스 45%, 워즈니악 45%, 웨인 10%. 창업한 지 12일 후 웨인이 자기 지분을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800에 팔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두 스티브가 빚을 내서 사업을 키우려 했는데 웨인 입장에서는 만약 사업이 망하면 채권자들이 자기한테도 빚을 갚으라고 올 수 있었어요. 리스크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800를 받고 10%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지 계산해 볼게요. 2024년 기준 애플 시가총액이 약 3조 달러를 넘어요. 10%면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 이상이에요. 웨인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할 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때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었다고. 지금도 미국 네바다주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해요. 같은 서류에 서명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산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애플이 처음 만든 애플 I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었어요. 회로 기판이었어요. 직접 조립해야 했어요. 그래도 기술 마니아들 사이에서 팔렸어요. 그리고 1977년 애플 II가 나왔어요. 이건 진짜 제품이었어요. 케이스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집에 그냥 갖다 놓을 수 있는 컴퓨터. 당시 기준으로 혁명이었어요. 학교에 가정에 소규모 사업장에 컴퓨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애플이 매킨토시를 출시하면서 그 유명한 광고를 만들었어요. 슈퍼볼 중계 중간에 방영된 60초짜리 광고예요.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었어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배경으로 한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한 여성이 망치를 들고 달려와 거대한 스크린을 부수는 장면이었어요. 그 스크린은 IBM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자막은 이랬어요. 1984년은 소설 1984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광고 자체가 예술이었어요. 당시 광고 평론가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광고라고 했고 지금도 그 평가가 유효해요. 60초 광고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썼는데 단 한 번만 방영했어요. 슈퍼볼 때 한 번만요. 그리고 그게 전설이 됐습니다. 1985년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애플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어요. 잡스가 직접 영입한 존 스컬리가 CEO가 됐어요. 그런데 잡스와 스컬리의 사이가 점점 나빠졌어요. 잡스가 너무 독단적이었고 이사회는 스컬리 편을 들었어요. 결국 잡스는 이사회에서 실권을 잃었습니다. 30살이었어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30에. 그리고 잡스는 나갔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니엑스티라는 회사를 새로 차렸어요. 그리고 조지 루카스에게서 컴퓨터 그래픽 회사 하나를 샀어요. 그게 픽사예요. 픽사에서 토이 스토리가 나왔어요. 세계 최초의 완전 컴퓨터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1995년에 대박이 났어요.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픽사는 없었을 거예요. 토이 스토리도 니모를 찾아서도 인사이드 아웃도 없었을 거예요. 역사에서 가장 생산적인 해고 중 하나였습니다. 1997년 애플은 거의 망해가고 있었어요. 매킨토시 이후 뚜렷한 히트작이 없었고 재정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그때 애플이 결정을 내렸어요. 니엑스티를 인수하겠다고. 그 인수가 곧 잡스의 복귀였어요. 잡스가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제품 라인을 싹 정리한 거예요. 당시 애플은 제품이 너무 많았어요. 뭐가 뭔지 직원들도 헷갈릴 정도였어요. 잡스는 그걸 몇 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광고 캠페인 하나를 만들었어요. 싱크 디퍼런트. 다르게 생각하라. 아인슈타인, 마틴 루터 킹, 피카소, 간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왔어요. 미친 사람들을 위해, 부적응자들을 위해, 반항아들을 위해. 그 광고가 애플의 정체성을 다시 세웠어요. 기술 회사가 아니라 반항의 상징으로. 2001년 아이팟이 나왔어요. 주머니에 천곡을 넣자. 당시 MP3 플레이어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팟은 달랐어요.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음악을 사는 방식인 아이튠즈 스토어까지 전부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007년 1월 9일 잡스가 맥월드 무대에 올랐어요. 검은 터틀넥 청바지. 늘 같은 차림이었어요. 잡스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를 발표합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하는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혁명적인 휴대폰, 그리고 인터넷 통신기기. 관중이 박수를 쳤어요. 3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아이폰입니다. 그 순간의 영상이 유튜브에 지금도 있어요. 관중의 함성이 얼마나 큰지, 무대 위 잡스가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아이폰이 나오기 전 세상과 나온 후 세상은 달라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 그날 그 무대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애플이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잡스의 리더십은 유명하지만 독재적이기로도 유명했어요. 직원한테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당신 해고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완벽주의가 너무 강해서 내부 부품처럼 사용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의 디자인도 못마땅하면 다시 만들게 했어요. 함께 일하기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애플의 폐쇄성도 비판을 받아요. 아이폰을 사면 수리를 애플 공인점에서만 받아야 하고 앱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이 이 문제로 애플과 싸우고 있어요. 하청 공장 노동 환경 문제도 있었어요.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애플의 공급망 관리가 도마에 올랐어요. 혁신이 큰 만큼 그림자도 컸어요. 2011년 10월 5일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어요. 최장암이었어요. 56세였습니다. 그날 전 세계 애플 스토어 앞에 사람들이 꽃을 갖다 놨어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잡스가 자기한테 잘해준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저는 그게 잡스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컴퓨터는 전문가만 쓰는 거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폰은 버튼이 있어야 한다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음악은 앨범으로 사야 한다고 했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그 아니오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됐어요. 1976년 4월 1일 만우절의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 3명이 서명한 서류 한 장.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시작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관소의 사서였고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